보다 편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스노보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노보딩을 멋지게 즐기고 싶다면 눈 위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앞에 소개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초급자 과정을 배워봤거든요. 자, 충분한 연습은 하셨나요? 충분한 연습이 돼서 이제는 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자신도 좀 붙었다면 이제 중급자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스노보드를 전혀 신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점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점프를 배우려면 일단은 턴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점프대에 올라가는 감각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초급자 과정도 배우기 시작할 때는 바닥에서 한 발을 묶고서 움직이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슬리핑, 펜듈럼, 트래버스, 갈란데 뭐 이런 과정들을 차례차례 익혀서 턴의 부분을 익혀서 나중에 연결해서 턴을 했어요. 자, 중급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초급자 과정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초급자 과정은 동작을 하나하나 익혀서 그걸 연결해서 턴을 하나 만들기 위한 거지만 중급자 과정부터는 과정 하나를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줘야 돼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요. 자, 한 과정을 익혀서 몸에 완전히 익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저절로 그 동작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보통 두 사람 이상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다 항상 겪는 건데 저는 어떤 동작을 요구를 할 때 굉장히 크게 보여줘요. 과장되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처음 배울 때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도 그만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자신이 볼 수 없거든요. 그룹을 형성해서 한 사람은 먼저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동작을 체크해주고 또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동작을 체크해주고 내가 봤던 동영상에서 봤던 그 동작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럴 사람도 없다면은 비디오를 촬영을 하세요. 자신이 타는 모습을 비디오를 촬영해서 자기가 연습했던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동작을 하는지 정말 그만한 동작을 해서 움직이는지 연습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그 동작이 몸에 완전히 익었을 때 다음 단계로 차례차례 넘어가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중급자 레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과적인 레슨과 여러분의 스노보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스노보딩의 기본이 되는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딩은 기초가 되는 5가지 기술을 분석함으로 해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5가지 기술은 스탠스와 밸런스, 피보팅, 엣징, 프레셔 컨트롤, 5번째 타이밍과 코디네이션, 이 5가지 기술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기술을 알려면은 턴의 구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턴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 2단계에서는 스탠스와 밸런스가 적용이 돼요. 두 번째, 턴의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피보팅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턴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엣징과 프레셔, 그 다음에
턴을 완성시키면서 프레스와 엣징을 사용하게 돼요. 실제 턴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턴을 배울 때는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인식을 했어요. 처음에 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실행하고, 자, 중심을 가운데 오면서 턴을 완성을 했죠. 역시 준비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완성을 했어요. 근데 나비스 턴을 하고 이제 연결되는 턴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 과정이 없어져요. 시작하고, 실행하고, 완성하고, 다시 시작하고, 실행하고, 완성하고. 근데 더 상급자가 될수록 좁은 반경의 턴을 하게 되면 완성 부분이 또 사라지게 돼요. 턴을 시작하고,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시 준비해서 시작하고, 실행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급자일수록 많은 피버팅을 사용하고, 엣징과 프레셔 기술은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반면에, 실력이 약간씩 늘어갈수록 엣징과 프레셔 기술이 늘어가면서 피버팅을 적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탠스와 밸런스는 이 턴을 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이라는 기술은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자, 이제 5가지 기술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5가지 기술 중에서 첫 번째 스탠스와 밸런스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밸런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밸런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몸의 중심을 유지시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두 다리로 보드 위에서 중심을 유지시키는데 그 다리 위에서 몸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유지시키는 걸 밸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는 자세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 자세를 스탠스라고 하는데, 스탠스는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발목과 무릎과 힙을 자연스럽게 굽혀진 상태, 그 상태에서 양팔을 양쪽으로 내려서 약간 손끝을 보드의 노즈와 테일 쪽으로 향한 자세예요. 그 자세에서 시선과 고개는 가는 쪽을 쳐다봐줘야겠죠? 자, 이런 자세를 밸런스드 바디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몸의 중심이 잘 잡힌 자세를 얘기하는데, 줄여서 BBP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스노보딩의 목표는 아주 편안하게 보딩을 즐기는 것인데, 균형 잡힌 자세는 이러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해주죠. 두 번째 설명할 기술은 피버팅이에요. 피버팅이라는 거는 보드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해요. 이 피버팅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테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카운터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상체나 하체를 돌려서 보드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이 방법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면 아주 효과적인 회전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프리스타일 연습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카운터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하체가 보드를 따라서 한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상체는 그 반대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회전력에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상하체가 분리돼서 회전을 한다고 하면 180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로테이션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피버팅을 돕는 거에는 2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압력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드로부터 압력을 해방시켜줘서 설명과의 마찰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드가 쉽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거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턴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턴의 방향을 예견을 하는 거예요. 상체를 돌려서 턴을 가는 방향으로 미리 예견을 해주면 하체는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그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러한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피버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엣징이라는 것은 설명과 보드 베이스 간의 각도를 얘기를 해요. 이 각도는 턴의 모든 부분에서 연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각도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클리네이션과 하나는 앵귤레이션이에요.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전거 탈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전거를 탈 때 회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자전거를 기울이면 자전거가 회전이 되겠죠. 이런 몸의 기울기를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거는 몸을 기울인 각도만큼만 엣지가 쓰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앵귤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발목과 무릎을 굽혀서 각도를 주는 거예요. 자, 인클리네이션만 이용했을 때 몸의 각도만큼만 기울어지던 것이 발목과 무릎과 힙의 관절을 이용하면 엣지를 많이 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클리네이션이라는 이 부분은 턴을 시작할 때 아주 짧은 순간에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인클리네이션과 앵귤레이션을 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보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앵귤레이션을 위해서는 어깨의 방향이 설명과 평형이 되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